이번 영상은 제가 가격 예측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격 분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가격 분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뒤 제 채널의 컨텐츠를 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국 아파트의 매매 평당 가격을 모아서 그린 가격 분포입니다. 제 가격 전망 컨텐츠에서 가격 분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때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로 어떻게 이 그림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출처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데이터 분포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보기 좋게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출처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 기간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전국 단위로는 한 달까지 한 번에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구분 항목에서 아파트 매매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전월세도 있고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가구 같은 다른 주택 유형들도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유의사항이 위에 써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실거래가 등록일자는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다 라는 것과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3월 1일에 부동산에 방문해서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고 일주일간 고민한 뒤에 3월 7일에 가계약금을 이체하고 매도자와 일정을 조율해서 3월 12일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체합니다. 이런 경우에 중개인은 3월 12일에 바로 거래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일이 많아서 신고가 늦어지면 30일 뒤인 4월 12일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거래가 데이터는 현장 분위기를 한두 달 정도 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긴 흐름을 보고 관심 지역을 골라내면 더 좋겠죠. 이렇게 실거래가 데이터가 수집되면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분포를 그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수가 몇만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 방법을 정하기 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데이터 분포를 파악하는 그림 형태 중에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가로 X축에는 값의 범위를 표시하고 세로인 Y축은 빈도수를 표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인 남자의 키 분포입니다. 175cm에 해당하는 가운데 평균값의 수가 많고 키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수가 적어져서 종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런 모양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포는 정규 분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양의 분포가 존재합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정규 분포가 있고 그 외에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등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분포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분포 모양의 이름을 짓고 구분하는 이유는 각 분포마다 특성이 달라서 분석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계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전국의 모든 아파트 실거래가를 줄 세워서 비슷한 가격끼리 모아 놓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평균에 해당하는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 수가 제일 많고 싸지거나 비싸질수록 수가 적어지는 성인 남성의 키와 같은 정규 분포가 나올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실제 2021년 3월 전국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그린 히스토그램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하위 1%, 하위 10%, 중위, 상위 10%, 상위 1% 매매 가격을 세로선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실히 정규 분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꼬리가 길고 값들이 왼쪽으로 치우쳐진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보면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의 난쟁이들의 행진이 떠오릅니다. 전 세계에는 소득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난쟁이들과 일부의 거인을 볼 수 있다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면 3억 4천만 원의 중위 가격보다 싼 난쟁이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지만 상위 10%인 10억을 넘어가면 수는 줄어들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실제 21년 3월 기준으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81평은 52억 정도 하고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80평은 67억 정도 합니다. 압구정 현대 80평은 최근 4월 5일에
80억 실거래가가 신고되기도 했죠. 아무튼 아파트 가격 분포는 정규 분포가 아니고 비싸질수록 급격하게 더 비싸지는 모양의 분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성북구 62평도 10억이고 마포구 23평도 10억인데 이는 면적이 달라서 가격이 같은 것이지 입지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을 면적으로 나눈 평당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매매가로 보면 같은 아파트였는데 평당 가격으로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다시 분포를 그려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보면 대형 평수의 경우 기존보다 왼쪽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분포의 모양은 매매 가격 분포와 같이 정규 분포가 아니고 평당 가격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비싸지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분포를 그려서 아파트 가격의 특성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분포를 보기 좋고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렸던 매매 평당 가격 분포입니다. 이 분포는 정규 분포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분포에 가까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로그 정규 분포에 가깝습니다. 왼쪽 그림인 로그 정규 분포의 모양을 보면 아파트 평당 가격 분포와 모양이 비슷하죠. 이 로그 정규 분포는 값 전체의 로그를 취하면 정규 분포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가격 분포는 왼쪽 그림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데 오른쪽과 같은 종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그를 써서 정규 분포로 바꾼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큰 값은 많이 줄이고 작은 값은 조금 줄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2의 13승인 8192는 로그 2를 적용하면 13이 되고 제일 왼쪽에 있는 2의 7승인 128은 로그 2를 적용하면 7이 됩니다. 8192가 13이 되는데 128은 7이 되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위치는 보존하면서 단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당 가격 분포의 로그 2를 취하면 그림과 같이 정규 분포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정규 분포로 모양을 바꾸니까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로 변환하니까 드디어 처음에 봤던 그 평당 가격 분포가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위 1%부터 상위 1% 순으로 평당 가격과 위치를 세로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정규 분포로 바꾸니까 중위 가격이 분포의 가운데 위치하고 하위 1%와 상위 1%가 좌우 대칭으로 위치합니다. 처음에 봤던 로그 정규 분포 모양의 매매 가격 분포보다는 보기가 더 편하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분포가 좌우로 얼마나 퍼졌는지, 즉 하위 1%의 싼 아파트와 상위 1%의 비싼 아파트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퍼짐 정도로 왼쪽 위에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분포를 보면 한눈에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가격 분포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실제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바란동 강경 아파트 20평은 3월 기준 3,300만 원이니까 평당 가격은 3,300만 원을 20평으로 나누면 16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분포에서 165만 원이 어디쯤인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하위 1% 선이 23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65만 원은 더 왼쪽에 이 정도 위치하겠네요.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34평입니다. 3월 기준 29억이니까 평당 가격은 29억을 34평으로 나누면 8,52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포에서 8,529만 원이 어디쯤인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상위 1% 선이 6,42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8,529만 원은 더 오른쪽에 이 정도 위치하겠네요. 이렇게 양 끝단에 있는 단지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분포에서 관심 단지의 위치를 찾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평당 가격 분포를 그리고 변환까지 해봤는데 이렇게 분포를 그리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를 해석할 때는 한 시점만 보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른 가격 분포의 변화를 보고 확연히 변화가 보이는 기간을 선정해서 비교하기 좋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2006년 1월과 2014년 1월 두 시점의 가격 분포를 가져와서 겹쳐서 그린 겁니다. 세로선들을 먼저 보면 하위 1%, 중위,
상위 1% 이렇게 3개 분위 구간만 표시를 했고 상대적 과거인 2006년은 검은색 세로선이고 2014년은 빨간색 세로선입니다. 이렇게 하위 1%가 2006년에는 115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237만 원으로 올라서 10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이 최근 시점의 기준선이고 화살표로 방향과 정도를 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위 1%는 많이 올랐는데 상위 1%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위 수준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하위 수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분포의 가로 길이가 줄어들겠죠. 하위 1%부터 상위 1% 평당 가격까지의 거리를 퍼짐 정도로 이름을 붙이고 왼쪽 위에 수치를 표시했습니다. 퍼짐 정도가 작아지면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서 양극화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는 2006년에 퍼짐 정도가 4.5였는데 2014년에 3.5로 1.0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분포 비교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2014년과 현재를 비교한 그림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위 1%는 거의 변화가 없고 상위 1%가 많이 올랐죠. 2,664만 원에서 6,420만 원으로 14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퍼짐 정도가 3.5에서 4.8로 1.3이 증가했고 이는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분포의 경우 수도권의 영향이 커서 수도권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데이터로 어떻게 가격 분포를 만들고 분석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분석 방법을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에 적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가격 전망 컨텐츠를 접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가격 분포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다뤄봤습니다. 영상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